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활용하고 계시나요? 좀 하루에 자주 AI를 사용하시나요? 네. 잡다구리한 거 물어보시나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AI 도구를 쓰세요? 챗GPT? 제미나이. 네. 퍼블릭은 없나요? 클로드는 없나요, 여러분? 네. 퍼블리시티라든지 클로드는 없나요, 여러분? 네. 클로드. 또 오늘 그런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자, 그럼 안 되고. 자, 미래에 길게 가면 챗GPT랑 제미나이, 클로드,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 종들이 많잖아요. 어느 AI가 살아남을까요? 어차피 지금은 AI가 과도기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 정리되는 게 있겠죠, 그죠? 지금은 막 사람 넘치고 있죠. 우리 부동산 빅데이터 프로테크 플랫폼도 그랬잖아요. 엄청난 플랫폼들이 막 나오다가 지금 그죠? 줄어들고 있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쉬운 게 이제 어반베이스라는 프로테크 플랫폼하고 요즘에 최근에 안타까운 게 랜드북이죠, 랜드북. 랜드북이 지금 접속 안 되시죠, 그죠, 여러분? 안 들어보셨구나. 랜드북이 지금 뭐 많은 공사 중인데 어쨌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쭉 빠지고 있잖아요.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실이 네이버에 인수된 건 아시나요? 네, 아실이 네이버에 인수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실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실에 있는 정보들도 네이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어쨌든 지금 이 프로테크 기업들 재편화되고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AI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픈 AI가 여러분 1년에 내는 적자가 16조란데 16조 여러분. 올해 16조 적자 났대요, 지금요. 내년에 적자 예상이 18조란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조 단위로 일반 1조 단위 이런 단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년 마이너스를 내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글 있잖아요, 제미나이. 똑같이 그만큼 소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은 적자가 아니에요. 돈이 워낙 많은 기업이야, 여러분. 그래서 구글은 제미나이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돈이 그래서 오픈 AI 같은 챗GPT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사였죠, 그죠? MS였는데 지금 싸워서 분리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를 잘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미나이가 낫겠어요? 불안전적인 투자를 왔다 갔다 하는 챗GPT가 낫겠습니까? 그리고 챗GPT는 대부분 유료로 제공해 주는 거를 제미나이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걔네들은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광고로 돈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광고 수익만 가지고도 다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는 오로지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아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IT 기업 쪽은 여러분 오래 버티는 데가 이겨요, 여러분. 즉 돈 많은 데가 이긴다고요. 돈 많은 데가요. 돈 많은 데가 이겨요, 여러분. 돈 많은 데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미나이가 훨씬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지금도 지금 제미나이가 엄청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챗GPT는 유료로 써야 되는 것들 지금 대부분 무료로 지금 다 풀어놔가지고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챗GPT 유료 사용자로서 갈아타야 되나는 걸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AI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저도 수많은 AI를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AI를 쓰고 있는데 주로 쓰고 있는 AI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저는 당연하지만 챗GPT를 씁니다. 챗GPT를 쓰는데 그러면 챗GPT를 가지고 대부분 이제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걸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중개업 하고 계시나요, 혹시요? 공인중개사분들이세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니신가? 다 중개사분들이시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렵지?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분들이면 제가 지금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구청 같은데 이제 어미교육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끔 제가 가서 많이 강의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최근도 지금 계속 가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리고 최근에 울산에서 제가 남부 지회 가서 강의를 했을 때 그 남부 지회장님께서 나와가지고 지금 크레임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어떤 크레임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크레임들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제가 해볼게요. 예. 공인중개사와 원룸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보고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찾아주고 그리고 또 중개사가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서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가지고 파기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주고 부동산 관련돼 있는 판례라든지 방향 관련돼 있는 판례가 있으면 찾아서 알려줘. 이해됐나요? 그럼 얘가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쭉 뭘 해주냐 그러면 계약 파기 근거와 내용과 법률 조문하고 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 뭐가 나온다고요? 관련 판례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자, 아까 이미지가 인식되는 거는 들으셨죠, 그죠? 계약서 갖다 놓고요, 사진 찍어 얘네들이 찍은 다음에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고 잘못된 거를 찾아줘 하면 AI가 찾아줘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젊은 20대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협회에 전화를 한대요. 해서 중개사 계약서를 잘못 쓰더라, 내용이 잘못됐더라, 이해되시겠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현장 가니까 그게 크레임이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 크레임들이. 여러분들은 안 받아 보셨죠, 그죠? 저도 개인들 일반적인 거니까, 그죠? 네.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이제 그 일반인들이 MZ 세대 젊은 분들은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질문했잖아요, 그죠?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부동산 가면 되지, 그죠? 그냥 다음에 이 부동산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따진대요, 앉아서. 왜 모르냐고. 중개사분한테요. 자기는 정당하게 자기 시간을 내고 왔고 그 시간 대비해서 본인한테 정보를 얻고 싶은데 모르준다니까 왜 그걸 모르냐고 따진다라는 거죠, 중개사한테요. 네. 근데 할 말이 없더래요, 중개사분이. 저한테 그 여성분이셨는데 저를 이 KTX 역까지 태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펑펑 울었대요, 30분 동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모르니까.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이런 걸 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특강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알았던 거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왜? 우리 중개사분들 IT 공부 안 하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 공부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수업할 게 아니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의 오류에 자꾸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중개사분들이. 근데 내가 써봐야지 뭐가 옳은지 알죠. 내가 써보지도 않고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류를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시는 분들 이제는 이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은요, 평상시에 계속 이용하면서 오류를 찾아내고 문제가 없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면 저는 100% 이제 일반인들 밀린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분들 아닌가요? 자기 영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접근하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많이 다뤄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꼭 재교육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재교육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IT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기 때문에 이제는 IT 교육을 기본으로 받으셔야 된다. 다양하게. 받으셔라. 진짜로. 받으셔서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그죠? 고객들한테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제 중개사분들이 안 되면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주겠나요? 내가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해준다는 게, 이게 잘못된지 잘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요. 이해됐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하나 얘기해드리죠, 뭐. 하도 이제 그 AI에
이 할루미네이션 즉 정상적인 대답은 아닌 가짜 환상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 뜨고 있는 AI가 하나 있거든요. 엄청 뜨고 있죠. 이름이 노트북 LM이라는 사이트 그 AI입니다. 노트북 LM. 얘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네. 대학생들이 그 주로 저도 주로 연구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걔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루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보여는 드려볼게요. 왜? 원리를 이해하면 아하, 얘가 절대로 거짓말 못하겠구나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그는 빅데이터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의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요거 오늘 수업이 맞는 걸 좀 계속 진도 나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 저는 기본적으로 고객하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AI는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업무 있죠, 업무적인 용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AI가 나의 인공지능 비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처럼.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명령어를 내릴 때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대표님한테 내년도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내년도에 어떤 부동산 사야 돼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AI한테 그런 질문하면 걔도 당황스러워 한다고요. 뭘 대답할지 모르니까. 자, 그럼 이런 거죠. 사장님, 대표님, 제가 현재 10억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40대입니다. 네. 50대라고 할게요. 그리고 1년에 얼마를 벌고 있고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는데 현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에 가깝고 10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본인이 대답해주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죠? 똑같다고요. AI한테 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AI가 정상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비서가 되지. 여러분은 비서를 한 명 데리고 있는데 맨날 그죠? 예, 내년도 오를 종목 좀 찾아와.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죠? 얘는 일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터리 대답만 계속해서 끝내겠죠, 그죠? 그럼 AI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여기 챗GPT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제미나이는 공짜인데 챗GPT는 유료예요, 여러분. 근데 아마 일부는 무료로 가능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여기 마이크 옆에 보면 점점점 요거 보이세요? 주파수? 주파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카메라를 켜고 물건 하나 보여줄 거야. 얘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줘. 알겠어요. 카메라를 켜시면 제가 잘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되시면 바로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알려줘. 이건 치약처럼 보이는데요. 아마 여행용 다시 봐. 네. 아마 센소다인 치약인 것 같아요. 시린이 예방에 좋은 치약으로 유명하죠. 필요하신 다른 정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치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치약이야? 맞아요. 센소다인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치약 브랜드예요. 특히 시린이를 완화해주는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게 검증이 됐어? 네, 센소다인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시린이 완화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치과 의사들도 추천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신뢰하는 치약 중 하나랍니다. 알았어, 고마워. 천만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방금 내가 나랑 너랑 이야기한 거를 영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다시? Of course, I can definitely repeat what we just talked about in English. Just let me know which part you want me to translate, and I'll be happy to do that for you. 잘 모르겠습니다. 자, 끊게요. 자, 어쨌든 자, 했는데 즉 뭐냐면 지금 보신 게 뭐냐면 인공지능 비서 같은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안경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안경. 요즘 이제 스마트 안경이라 가지고 안경에다가 탑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웨어러블 기기들로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뭐 하는 거죠? 지나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계약서 인식해가면서 뭐 하겠어요? 설명해 주겠죠.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게 앞으로 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완벽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거의 완벽하고 요걸 이용하면 지나다니면서 웬만한 물건 갖다 대면서 다 얘기하면 다 설명해 준다니까요. 요즘에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요거 틀고 AI 챗GPT랑 대화하는 재미에 빠지셔가지고 80세신데 이해되시겠어요? 하루에 맨날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량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 그게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되고 비서가 된다 그러게 되면 얘한테 모든 질문을 해가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가능해지겠죠. 다시 해서 네. 여기가 노량진이죠. 노량진역 근처에 있는 30에서 40평대 아파트 매물들을 모아서 보여줘.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노량진역 근처에 있는 안 보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그러면 노량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30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쭉 모아가지고 쭉 보여주는 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요. 총 리스트를 더 만들어 달라 해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약 30평대에서 36평까지 보여주는데 금액이 7억 8천에서 17억 3천까지 종류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질문하는 시대에 왔다고요, 여러분요.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텍스트를 써야 돼. 귀찮잖아요. 말로 하면 돼.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쓰겠어요? 말로 하시겠어요? 점점 편한 대로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블로그랑 마찬가지 똑같이 영상을 주제를 선정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혼자서 다 했지만 이해됐나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AI 도구를 이용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AI 비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서를 내가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가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PC로 같이 할까요? PC로? 아까 PC에서 보면 요거죠, 요거. 우리 아파트 요거 했네, 그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거죠. 그럼 요거 해볼게 보세요. 위 내용으로 뭐 한다고요, 여러분?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포스팅을 해주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 상위 노출 음악이었으면 제가 춤추셨을 텐데 음악이 아니라 노출 기준에 맞춰서 포스팅 맞춰서 2,000자 정도 포스팅 해줘.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럼 얘가 아까 위 내용 주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제목 만들어내고 이거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고 포스팅을 해주겠죠, 그죠? 이런 이제 블로그 포스팅 기본 틀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해요. 기본 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유튜브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질문하는 방식인 거고 이걸 잘 보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위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해. 이해되시겠어요? 만들려고 해. 유튜브 쇼츠 쇼츠 할까요? 아니면 일반 영상 할까요? 쇼츠 할까요? 그럼 쇼츠로 2분 정도 분량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줘. 이해됐죠, 그죠? 그럼 얘가 유튜브 쇼츠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거 이제부터요. 2분 분량으로. 이렇게 나레이션 하래요. 이렇게 나레이션.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위 내용을 뭐 한다고요? 유튜브 업로드 하려고 해. 유튜브에서 검색이 잘 될 수 있는 주제를 제목을
추천해줘. 그럼 이제 이 영상에 맞춰가지고 제목까지 완성시켜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작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AI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작업들이 AI로 다 자동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거를 블로그 루틴, 그 다음에 유튜브 루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는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거 있잖아요. 꼭 블로그나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다른 루틴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놓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쉬워지지 않을까요? 작업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사람의 손은 필요해요. 여러분 100% AI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은 기존에 내가 혼자서 막 다 하려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리고 며칠 걸리던 작업들이 이런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든 작업들은 다 뭐 한다고요? 얘한테 시키면 되죠. 웬만한 건 시키자는 거죠. 근데 일을 시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제대로 어떻게 일을 시키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네이버에 가서 조금 더 이제 깊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서 부동산에 가죠. 부동산에 가서 내가 용산구에 있는 뭐 해볼까요? 이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 이 아파트 매물을 올린 거예요. 이랬죠. 그럼 이 단지 정보부터 이렇게 끌고 이렇게 긁어서 보자, 전경까지 해가지고 됐죠. 컨트롤 C 텍스트 복사됐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어디로 가? 챗GPT로 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챗GPT로 갈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챗GPT가 있어요. 어떤 건지 하면 여기 부동산 매물 소개 글이라고 하는 제가 형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고 올려주면 저는 지금 매물을 긁었잖아요. 올린 거. 긁은 매물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죠. 그럼 얘가 포스팅을 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포스팅하는지. 엄청 블로그 상위 노출 기준에 맞춰서 내용도 세세하게 맞춰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걸 안 했구나. 글자 수를 내가 지정을 안 해줬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포스팅이 쭉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포스팅보다 훨씬 정밀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제가 이 지침에다가 이만한 지침을 줬어요. 프롬프트를 짜줬다고 이렇게. 이 양의 프롬프트를 짜서 쉽게 말하면 야, 블로그 너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해노출 기준 맞춰 작성하는 거야. 타이틀은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앞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지역, 매물 특성, 수요층까지 포함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주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글을 써. 이해되시겠어요? 제목을 써.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본문 시작할 때는 이런 걸 써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이런 걸 해야 돼. 이해됐나요? 그리고 마무리는 꼭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 돼. 이해됐나요? 네, 해줘야 되고, 그리고 키워드는 이렇게 최적화 시켜줘. 네, 그리고 그다음에 사진 및 영상들은 이렇게 해줘. 그리고 체류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전체적으로 존댓말로 작성해줘. 이해되시겠어요? 글자 수를 안 넣어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얘는 아까 일반적인 포스팅하고도 훨씬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포스팅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업 듣는 분들한테 포스팅 다 들어갑니다. 그냥 다 파일로 다 드려요, 여러분. 쓰실 때를 더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만든 게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제 본인의 아파트냐, 토지냐 상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 수정하는 작업을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수정하고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저 짜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틀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틀만.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틀만 드리면 이랬죠?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틀을 수정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는 틀로 수정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일반적으로 포스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유튜브도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블로그와 유튜브를 AI 이용하는 것들 한 2주 정도, 4주 정도 공부하고요.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마지막 2주를 뭐 한다고요? 아까 했던 메이크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자동화하는 작업이 여러분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보여드려 볼게요. 사이트는 메이커라는 사이트고요. 종류가 여러 군데 있다 그랬죠, 그죠?
있는데 보여드려 볼게요. 영어로 된 사이트이긴 한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어로 된 사이트인데도 여러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 어쨌든 자동으로 한글로 답변하는 데서 나오니까 괜찮아요. 한글로 안 되면 제가 다 한글로 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와라. 나왔다. 이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업 때는 전부 한글화 작업해서 할 거예요. 한글화 작업. 예. 그래도 혹시 거기 제2 외국어가 영어이신 분들 많이 있죠, 그죠? 모국어가 영어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 대부분 항상 제가 수업 때 얘기해서 3개 국어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시나? 저는 한국어, 강아지와 고양이를 딱 세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안 웃기네, 큰일 났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시나리오 들어가서 제가 만든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이제 블로그 뉴스 수집하기 시나리오를 들어가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는 연동을 시켜놨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드라이브에 지금 뉴스 들어온 게 지금 보이죠, 그죠? 네, 들어왔는데 이 뉴스 기사가 지금 여기 15페이지 여기까지 14까지 들어와 있죠, 그죠? 보이세요? 그럼 여기 메이커에서 제가 심플합니다. 여기서 뉴스 수집하는 루틴을 만든 거 이렇게 해요. 만들어놨고 여기서 제가 런 원 보이죠? 이걸 쿡 눌러주는 순간 얘가 이제 뉴스 수집을 시작해요. 네, 뭐야 오류가 났네. 404 오류가 났지? 네, 오류가 났어요. 네, 오픈로그 뭔가 오류가 났네요. 죄송하네요. 지금 왜 오류가 났지? 1번 다시 인터넷 문제인가? 아마 인터넷 문제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긴 한데 얘를 누르잖아요, 그죠? 누르면 수집을 쭉 해가지고 자동으로 여기 구글 시트 보이나요, 여러분? 구글 시트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쌓여요, 기사가. 여기에 쌓여요, 자동으로. 내가 이제 지정한 기사들이 있죠. 지금 이 심플하게 그냥 부동산에 단어만 들어만 수집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쌓여요. 쌓이면 쌓인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포스팅 해줘라고 체크할 거예요. 이렇게 SNS 올려줘, 블로그 올려줘, 챗GPT로 포스팅 해줘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챗GPT가 자동 아까 보셨죠? 그렇게 포스팅이 쫙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들을 블로그를 한 개 만들고요, 유튜브 한 개 만들고 2개 만드는 작업을 할 거란 얘기예요, 수업 때. 그래서 유튜브는 시나리오 만들고 영상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짤 거고요. 블로그는 포스팅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란 얘기죠. 그럼 이제 아침마다 한 번씩 해보면 되는 거죠. 아침마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한다고요? 요거 그죠? 요거를 내가 포스팅해야지 클릭하면 AI가 써주고요.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중간에 뭐 한다고요? AI가 쓴 걸 걷어내고 내가 수정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해서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루틴만 되면 한 10분이면은 포스팅 한 개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하시면, 네. 그리고 유튜브는 시나리오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나리오를 이런 방식으로 수집해서 이 주제 괜찮네? 시나리오 써줘. 그래서 시나리오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아까 우리 뭐 기억나시죠? 부루 같은 데다가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상 만들어줘 하는 거죠. 그러면 영상 만들고 올리는데 한 30분은 끝나는 거죠. 조금 수정 작업 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 이번 6주까지 하는 과정의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예요. 그리고 완성시켜야 하는 목표죠. 그리고 AI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렇게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3단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를 6주 동안 열심히 공부할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주가 어렵지 1, 2, 3, 4주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 위주로 많이 합니다. 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IT를 잘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와, 이런 도구를 쓰게 되면 블로그 포스팅 쉽게 되겠구나. 이런 도구를 쓰게 되면 유튜브 영상 쉽게 만들 수 있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주는 그렇고 2주는 저 모듈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게 머리가 많이 터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해내면 쉬워요, 여러분. 해내면 굉장히 좋아져요.
해내면은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 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4주만 공부해도 완벽한 자동화는 안 되지만 나한테 인공지능 비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T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해가지고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저걸 왜 쓰냐면 여러분 논문 쓰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자료들을 뉴스 기사를 스크랩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 스크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스크랩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통 저런 도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엠파렌 같은 건데 그거는 코딩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코딩까지 할 줄 알아야 돼서 우리가 엠파렌까지 가기 좀 어렵고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메이커예요, 메이커. 쟤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제 기준에서 그런 거고 어쨌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네. 갑니다. 네. 그런 거고 빅데이터 쪽도 조금은 할 건데 나중에 이런 요구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아까 블로그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포스팅하면 왜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여러분 유튜브 하면 왜 경쟁이 안 되는지 안 되냐면 맨날 남의 거 보고 뺏겨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만의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자기만의 컨텐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컨텐츠 중에 잘 보세요. 자, 아침에 국토교통부나 자 이번에 저기 뭡니까 그 부동산 거기 대출 관련돼 있는 정책 발표됐죠. 발표되자마자 아침에 포스팅하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포스팅하는 건 이미 남이 다 해놓은 것들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은 콘텐츠가 뭘까요? 이번 주는 발표하는 거. 그렇죠. 그거 빨리 만들어서 올리면 어때요, 여러분? 예, 경쟁자가 없잖아요. 또 내가 먼저 만들었잖아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찾는 사람 있으면 내 걸 먼저 띄워주겠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자료들 어디를 찾느냐? 이런 데를 찾는다. 이런 데서. 찾는 방법들을 우리가 수업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부푼 꿈을 안고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수업 때 그냥 할 수밖에 없겠네요. 챗GPT도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질문하는 코너가 있고 여러 가지 코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아까 제가 GPT에서는 GPT라는 코너를 썼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쓴 방식이 여기 GPT에서 여기 GPT라는 코너를 써서 만들었거든요. 따로 있어요, 이렇게요. 제미나이는 저게 이름이 잼이에요, 잼. 뭐지? 데이브 클로버엑스라나. 제미나이가 어딨나? 제미니는 여기 잼이라 보이죠, 잼. 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업 때는 방식들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AI를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가볍게 알고 있는 분들은 요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요. 자, 그리고 교재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 때 좀 길게 합니다. 길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오신 김에 그러면 교재는 없죠? 넣어놨구나. 여기 오픈 프롬프트 보이나요, 여러분? 예. 여기 오픈 프롬프트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검색에 들어가면 여기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갖다가 휴양 중인 키티 이미지 보이세요? 이런 거를 내가 그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 보이죠? 프롬프트. 이게 너무 짧은데 좀 복잡한 프롬프트가 없나? 좀 보자. 분야도 좀 그러면 연구, 업무, 사물, 동물로 할까요? 동물 중에서 이런 거 해볼까? 핫도그. 이렇게 여기 프롬프트 보이세요, 여러분? 예. 여기 보이는 이 프롬프트를 공개를 다 해놨어요.
요 프롬프트를 가지고 요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라면서 공개를 해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프롬프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요런 프롬프트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좀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오픈 프롬프트 회사인데 수업 때는 좀 더 많이 알려주겠죠. 그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수업 때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주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꽤 많이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만든 작업들을요. 네. 그리고 불덱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블로그 하는 거. 가제트 설명드렸죠. 그죠? 네. 그다음에 판다라는 건 수업 때 안 했, 여기 때 우리 때는 특강 때는 안 했는데 블로그에서 꽤 많이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블로그 쪽에서는요. 네. 수업 때는 합니다. 불톡도 마찬가지인데 불톡은 여러분 이제 인플루언서 있죠. 인플루언서. 불톡은 뭐냐면 블로그를 많이 잘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할 때 이걸 써요. 더 잘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분들은 쓰는 게 의미가 없고 저 위에 있는 분들끼리 경쟁할 때 그때 얘를 많이 씁니다. 그때. 리뷰 언저 서포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이거예요. 보시면 만약에 강남 오피스텔 매매라는 키워드를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로그를 들어가면 여기 이제 N 서포터 글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등이잖아요. 왜 1등 했지? 클릭하게 되면 얘가 글을 분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글자 수가 얼마나 되고 이해되시겠어요? 키워드를 어떤 걸 많이 썼는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의 글을 분석해 주는 도구가 N서포터라는 도구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블로그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글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수업 때 와서 같이 하면 제가 다 설치하는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보는 게 낫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 컴퓨터 켜시고 PC 있는 분들은 PC 하시고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사이트 이름은 감마입니다. 감마. 사이트 이름은 감마라고 해요. 감마. 네, 감마라고 해요. 네, 들어가서 로그인 하고요. 일단 로그인 하면서 잠깐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로그인 거기 사이트 딱 들어가서 로그인 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생성 보이시나요? 생성? 혹시 생성 안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누르면 돼요. 자, 생성 들어가면 요런 나오고 아까 뭐 해볼까요? 이제는 주제로 서울시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투자 분석 보고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된다 여러분? 네. 레자가 어인가요? 아니면 아인가요? 아인가요? 아이 맞아요? 네. 맨날 헷갈려요. 키친하고 치킨 헷갈리는 것처럼. 보통은 많이 웃던데 별로 안 웃으니까 봐요. 안 웃기니까 봐요. 자, 그러면 개요 생성을 하고 잘 보세요. 개요 생성을 하고 디자인을 좀 정해야 되니까. 네. 요거는 상당히 많이 쓰는 도구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라서 여기서 밝은 계열로 하나 빨간색으로 하고 생성 누를게요. 그러면 뭘 해주냐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 보고서 있죠.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얘가 자동으로 쪼라락 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제만 던졌죠. 그죠? 던졌는데 얘가 PPT 보고서를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PPT 처음 보고서 만들 때 시간이 걸리기 힘들잖아요.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I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보고서를 쭉쭉쭉쭉 해서 완성시켜서 결론까지 내주는 거거든요. 심플하게 보고서 만들 때는 굉장히 좋아요. 틀을 그냥 기본으로 짤 때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수정 작업만 하면 되잖아요. 네, 수정 작업하면 되는데 쭉 보시면 네. 네, 완성됐네요. 이제 이렇게 완성된 거 볼 수 있죠.
보이시나요? 예. 이걸 그대로 PPT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수정해 쓰시면 돼요. PPT는 점점점 누르고 내보내기 눌러서 PPT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은 PPT를 그대로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사무실에서 하면 휘릭 되는데 항상 여기서 하면 이렇게 조금 네, 마음이 좀 그런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안 나오네. 네. 자,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죠? 감마라고 해가지고 이런 감마, 그다음에 톰, 미리 캠퍼스, 펠로, 젠스파크처럼 이렇게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굉장히요. 도구들이 있는데 그 감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해놨어요. 들어가서 감마 들어간다. 저거 새로 만들기 누른다. 생성 누른다. 보이죠, 그죠? 저거 눌러가지고 제목 누른다. 저렇게 누른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테마 선택하고 생성 누른다. 그럼 파워포인트 만들어진다. 점점점 누른 다음에 내보내기 눌러라. 보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PPT 볼 수 있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 나왔죠, 그죠? 파편들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이제 AI가 알아서 다 만들어 주는 시대에 와 있다고 여러분요. 네. 감마를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좋은 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업 때는 이거 해주고, 그죠? 이게 특강 때는 이거 해주고 수업 때는 더 좋은 걸 해주겠죠, 그죠? 이렇게도 했는데 자, 이해됐나요? 네.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AI를 이제는 무조건 모르고는 안 되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원래 설명을 시간이 되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교재는 다 드렸으니까 참고할 블로그가 상해 노출 로직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해 노출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로직이에요, 로직. 예, 옛날부터 로직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블로그 포스트할 때 도움이 되셔서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들인데 검색 랭킹리스트 지속해서 A/B 뭐 테스트 이건 넘어가고요. 이거 지운 같은 안 지웠구나. 요겁니다. 2025 38페이지에 있는 건데 25년 2월 28일 날 이렇게 네이버가 생성의 AI 기술을 이용해서 더 문서 노출을 고도화시켰다. 요걸 인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지금 블로그 지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요 이유고 여기에 기준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쭉쭉 넘겨 볼게요. 작년에 2024년 2월 28일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41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좋은 문서의 특징이라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써야지 네이버는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정답지예요, 정답지. 요게 정답지라고, 정답지. 네이버 포스팅 하실 때 블로그 요 5가지를 기준으로 포스팅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써야지만이 뭐가 된다고 상위 노출 돼. 그런데 이 기준을 쭉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AI로 써도 되냐? 이해됐나요? AI로 글 써도 돼? 포스팅해도 돼? 라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작년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괜찮아, 별 문제 없어.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만 써.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쓰면 AI로 써도 별 문제 없어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AI로 쓰면 절대로 이렇게 5개가 안 나와요. AI로 포스팅하면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로 쓰면 어떻게 다 망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손이 요 5개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100%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쭉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로직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욕심이 많았네. 유튜브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꼭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올해부터 유튜브는 쇼츠보다 더 일반적인 영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쇼츠 영상 말고 좀 일반 영상으로 긴 영상을 만들어줘야
채널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노출도 많이 시켜주고 추천도 많이 해준다고요. 작년에 유튜브 대표 미국에 있는 유튜브 구글 유튜브 코리아 대표가 유튜브 구글 대표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위주로 쭉 돼 있고 무조건 길다 그래 좋은 게 아니다. 무조건 길다 그래 좋은 게 아니라 즉 시청자의 만족도 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 영상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올려주겠다라는 게 쭉 적혀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이 메이크라는 도구를 쓴다라는 거고 자피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제일 처음에 이 도구였는데 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안 쓰는 도구고 얘가 지금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도구예요. 그리고 IFTTT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쓰는 도구예요. 해외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런 도구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도구들은 한번 쭉 보시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구글 AI 스튜디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추천드리는 사이트예요. 제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이 사이트는 알고 들어가서 써보세요. 여기는 아마 여기를 알면 챗GPT를 돈 내고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고. 들어왔나요, 여러분? 영어되어 있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너레이터 미디어 보이세요? 네,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비오라는 거 보이죠? 비오. 찾으셨어요? 네, 비오. 자, 여기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한글로 명령 내리면 인식을 못해요. 한글로 명령을 내리면 전부 오류가 발생합니다. 엉터리 영상이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 파파고 같은 거 아시죠? 파파고나 뭐 구글 번역기 가서 번역해보자는 거죠. 어떤 거 한번 해볼까? 어떤 거요? 뭐 동물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나오는 게 좋습니까? 동물요. 네. 동물 중에서 뭐 할까요? 고양이요. 네. 그러면 50대의 중후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할게요. 네. 대한민국의 50대의 대한민국 50대 아름다운 여성분 아름답고 머리가 길며 검은 머리의 여성분이 고양이는 무슨 종류 할까요? 그냥 누런색 고양이요? 그냥 일반 고양이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인절미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그냥 고양이를 안고 있으면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영상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의 50대 아름다운 여성분이 고양이를 안고 있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영상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가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끝이에요. 그리고 런 하면 거의 한 1분 전후로 나옵니다. 1분 전후로 나오는데 잠깐만요. 오류가 발생한 느낌이네. 네, 다시. 뭐지? 동시에 뜨나? 네. 이게 거의 이제 60초 정도 가기 전에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60초가 조금 지나서 완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분 전후로 보통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퀄리티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주는지. 그래서 요즘에 어떤 영상들이면 동물이 나와서 요리를 막 해요. 안 보셨어요, 혹시요? 네. 별로 IT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요리를 막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통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10초까지 만들어주는데 얘는 8초까지 만들 8초. 그럼 그거 만드는 거죠. 고양이가 라면을 꺼내는 영상. 라면을 뜯어서 어디에요? 물에 넣는 영상 1개. 이해됐나요? 요리를 끓이는 영상 1개. 먹는 거 1개. 이해되시죠? 치우는 거 1개. 그걸 8초짜리를 5개, 6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쇼트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쳐서 나온 거죠. 지금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풀 사이즈로. 네, 어떻게 하는 게? 네. 대한민국 여성분이랬는데 대한민국 여성분 같지가 않아요. 네. 네. 어쨌든 자 대한민국 여성분이 아니네.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요런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아까 나는 명령밖에 안 내렸는데 쉽게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명령어를 잘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훨씬 퀄리티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이 썼는데 다른 영상이 얘기했잖아요. 얘는 저랑 똑같은 명령을 내려도 얘는 다 다르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작권 관련된 게 전혀 부딪히지가 않아요. 네, 부딪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데 공짜로 공짜 여러분. 무료로 해주는데 얘는 챗GPT에서는 얘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소라 들어야 돼요, 소라. 그죠? 소라. 소라 들어가서 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여러분? 유료예요, 유료. 돈 내고 만들어야 유료잖아요, 여기는요. 네. 안 들어가 보셨어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구나. 자, 어쨌든 이해됐나요? 그리고 노트북 LM을 들어가 볼게요. 노트북 LM. 아까 설명드렸던 노트북 LM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요, 구글이 여러분. 여러분 제미나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에 어마어마한 AI 도구가 있어요. 노트북 LM에서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 볼게요. 제가 이게 노트북 LM은 말 그대로 그냥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자료를 던져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얘는 답변을 해요. 이해가 되나요? 즉 내가 준 자료만 갖고 그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있는 것만 답변해 준다고요. 그게 내가 뭐냐면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럼 이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저기다 올려요. 파일을.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울산시 관련해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만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에 있으면 대답해 주고요. 여기 개발계획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이해된다요? 그럼 내가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파일을 여러 개 집어넣고 이해되시겠어요? 링크도 괜찮아요. 신문, 뉴스, 기사도 괜찮고 유튜브 영상도 괜찮아요. 다 집어넣잖아요. 그 관련된 뉴스, 기사 내용들을요. 한 번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를 분석해줘. 그러면 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갖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자료만 가지고 그 자료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올려주죠.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어주거든요. 뭘 만들어줘? 오디오 뷰라는 걸 만들어주는데 여기 잠깐만요.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의 미래청사진이죠. 제가 드린 자료를 인식해서 얘가 뭘 만들 팟캐스트를 만들어야지 알아서. 흔히 우리가 네. 산업수도 울산 들으면 돼. 알고 있는데 네. 2035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려고 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계획 안에는 울산 시민들의 생각 또 고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네. 특히 기존의 그 산업도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거기에 또 마인드맵을 들어가면 아이고 새로 마인드맵 필요 없는데 그럼 요 관련돼 있는 그 내용들도 리스트를 다 정리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 AI라는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 수업 때 모두를 다 공부는 못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걸 가지고 부동산 쪽에 어떻게 써먹는가는 다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갖고 와서 더 자동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 몫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 중개업 쪽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알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해도 교재를 제가 워낙 잘 만들어 놨고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파일로 여러분들이 주소를 몰라도 더블 클릭만 하면 다 이동되도록 링크를 다 드리거든요, 여러분. 네, 저랑 수업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네. 그 때문에 여러분들 몸만 오면 됩니다. 몸만. 물론 노트북은 들고 와야 되고요.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 같은 것도 있고
이것도 해주면 좋은데 이미지 FX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코파일럿, 클로바, 클로드, 퍼블리시티, 그다음에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개 안 넣어놨구나. 어쨌든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AI 사이트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특강 교재는 많이 줄여가지고 보내는 거고 본 교재에는 더 많은 양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2시간 동안 제가 단순하게 우리 가정이 어때요라는 것만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오늘 특강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와 AI가 이렇구나 이런 기술도 있구나 AI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는데 저런 AI는 괜찮은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특강 들으러 꼭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만 이해해 가셔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나는 좀 더 블로그나 유튜브 좀 더 써먹고 싶어. 그리고 AI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전에 수업 들은 거랑 달라요, 여러분. 다르니까 물론 중복되는 게 조금은 있지만 완전히 거의 90%는 다르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전 수업이랑 겹칠 거라는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또 이 새로운 과정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밤늦게까지 또 듣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대답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